이게 지금같이 금리가 높으면 언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중채무자들, 영끌족들은 연간 벌고 있는 돈에서 평균적으로 61.5%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61만 5천 원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영끌족으로서의 상태를 청산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다중채무자 수는 역대 최대지만요. 한 명당 대출액은 올 초 1분기보다 평균 113만 원씩 줄었습니다. 소득 대비 빚 갚는 부담, DSR도 0.5%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100만 원 벌어서 62만 원은 빚을 갚다가 5천 원 정도는 줄인 셈이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니까 별로 크지 않은 변화 같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갚아서 빚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보다 금리가 뚜렷하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영끌족 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요. 물론 자산 증식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까지 돈을 빌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부채 취약층이 최근에 늘고 있다는 분위기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이른바 저소득 영끌족, 소득 하위 30%거나 신용이 낮은 편이면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서 지금 6.4%나 되고요. 2020년 4분기 이후로 가장 그 비중이 커졌습니다. 더 걱정되는 통계도 있네요. 버는 돈이 전부 빚 갚는 데 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요. 네, 버는 돈이 모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모두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사람도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서 8.6%, 171만 명이나 됩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직전이었던 2021년 상반기만 해도 159만 명 정도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에 최고점 177만 명을 찍고요. 올해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 이상 빚 갚는 데 나가는 그야말로 최소 생계비 외엔 빚만 갚는 수준인 DSR 70에서 100% 사이인 경우까지 합치면요. 295만 명, 전체 가계대출자의 14.9%나 됩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연체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영끌족들의 연체율은 1.4%로 2020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높아진 상태고요. 사실 가계대출 규모가 엄청나고 영끌족이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출 현황은 아직은 건전한 편이긴 하지만요. 지난 10년 동안 연체율이 꾸준히 낮아져 오긴 했지만 1년 전부터 연체율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보시는 것처럼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자 부담이 상당한 기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신규 대출에 신중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체 경제의 소비 부진, 그러니까 돈이 잘 돌지 않는 분위기도 한동안은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 3월 2.2%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5.5%로 오르면서 이자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 마침 목돈이 생겨 일찍 갚으려다가 한 달치 갚을 돈보다 많은 수수료에 멈칫했습니다. 빨리 갚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는 납득이 안 가고. 대출 만기 전에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남은 기간에 대한 조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기는 일종의 계약 위반 수수료입니다. 지난 3년간 16개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9,800억 원, 가계대출 기준 국내 5대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상품별로 0.5에서 1.4%로 차이가 큽니다. 일례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3억 원짜리 주담대를 1년 만에 갈아타려 한다면 수수료는 2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한 인터넷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다 받는 줄 알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받는 게 아니라 수익 목적으로 받는 게.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 자금 조달 등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 장사로 보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5%로 빌려준 사람이 지금 7%가 됐는데 갚겠다고 들고 오면 너무 좋죠. 받아서
7%로 빌려주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조기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물리는 게.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속, 조기 상환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데다 갈아타기 대출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8년째 한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원 씨. 경기 둔화에 매출도 부진한데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는 대출 금리에 이자를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3번 오시고 한 번만 오시고 한 번 오시고 안 오시고 은행에 저도 내야 할 돈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직장인 김모 씨는 3년 전 1억 원을 빌린 뒤 중도에 1,200만 원을 갚았는데도 이자는 오히려 불어납니다. 2020년 한 달 19만 원이던 이자, 지금은 34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체감이 많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그렇게 원금을 줄이는 조치를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개월 연속 증가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출 옥죄기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 등이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10월엔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문턱을 높인 규제로 은행들이 기업 영업을 확대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성 회복을 통해서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부실화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문제는 계속된 금리 상승세. 국민, 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대출 조이기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달부터 신규 주담대 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신한과 NH농협도 곧 가산금리를 올릴 전망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9개 은행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말보다 40% 넘게 높아진 상황. 고금리 상황에서 급증하는 이자 부담이 가계와 기업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